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무슨 날이죠? 안식. 안식일에 특별히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요 힘을 주시고, 또 하나 있죠. 거룩함을 주셔요. 하나님이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는 거룩이라는 속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뭐 아브라함 링컨이 존경스러워도 거룩한 아브라함 링컨이라 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할 수 없나는 어둠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이 안식일은 거룩하다는 말은 죄 없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 거룩이에요. 그 날이에요. 만약에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거룩한 제물이거든요. 그 거룩한 제물을 뭐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이란 말이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는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것.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 11조가. 그러나 다른 헌금들은 거룩한 예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것은 11조가 거룩한 성물이거든요. 그래서 제물 속에 거룩한 것이고 시간 속에 거룩한 날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에요. 몇째 날? 안식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날짜로만 기억하면 안 돼요. 날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사상, 정신, 의미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평일에 싸웠어요. 말다툼 좀 했어요. 근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다 처리하고 나와야 돼요. 이웃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 그럼 안식일에 다 해결해야 돼요. 그 전에. 왜? 안식일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만나는 날이에요. 그분은 나를 창조하고 내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 창조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미워하거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이 창조주의 마음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쉼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십자가에 대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뭘 얻겠다? 쉼을 얻겠다. 안식일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게 진정한 참 안식일이에요. 요수아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요수아가 나오죠? 그건 안식을 준 게 아니에요. 안식할 것이 남아있도다. 그 안식일은요, 일자 속에 일곱째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경험한 사람을 말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경험한 사람,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죄로부터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안식일의 진정한 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쉬는 것처럼 우리도 쉬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러면요 이 세상에 염려와 이런 게 있으면요 힘이 없어요. 안식일은 그냥 일자 지키는 거지. 그런 안식일은 안 지키는 게 나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키는 날이에요. 그 힘이 뭐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를 메신 목적이 뭐예요?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 피를 흘려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죄를 속하거든요. 맞습니까? 그 생명을 주고 죄는 없어요. 죄를 죽이고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피가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나를 살게 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힌다. 그게 샘플로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수많은 열매가 맺혔잖아요. 아멘? 농부가 씨앗이 아깝지만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걸 먹어버리면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참고 다음 해를 위해서 잘 보관했다가 그놈을 심었을 때는 그 싹이 나오면 얼마나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사랑이 그 피가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스며들 때 그게 가능해요. 신앙을 오래 하셔도 어떤 분은 목회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장로님을 하시고 어떤 분은 집사를 수년 했는데도 안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럼 교회 나오면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다 짐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 안식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피가 안 가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즐겁고 싶어도 즐거울 수가 없어요. 다리에 피가 안 가봐요. 다리에 피가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틀어지고요. 감각이 없고요. 시리고요. 아프고 찌른 것 같고 그렇게 돼요. 머리에 피가 안 가봐요. 기분이 좋을까요? 절대 좋을 수 없어요. 두통이 오고 머리가 막 하고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살아야 될 의미조차도 없어. 그냥 공허해. 머리에 피가 안 가면 공허합니다. 빛이 없는데요. 피가 생명인데 빛이 없다고 빛이. 그러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똑같아요. 췌장에 피가 안 가면 먹어도 희망이 없어요. 피가 안 가면 췌장이 기능을 못해요. 그럼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당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 내가 아무리 먹고 자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주 먹으면 먹을수록 췌장은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병원에 가면 당뇨병 환자에게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먹을 때마다 인슐린을 분배를 해야 돼요. 췌장이 병이 들었으면 쉬도록 해야지. 그래서 음식을 오히려 자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에만 정확히 하고 일절 간식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췌장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가야 돼? 진정한 쉼은 피가 가야 쉼이 있어요. 피가 가면 산소와 영양과 수분과 체온과 면역성들을 다 제공하고 그 췌장이 사용하고 난 독소들, 찌꺼기들, 이산화탄소들을 쓰레기를 또 다 가져나가. 그러니까 쉼이 있지. 맞죠? 우리 몸이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눈에도 피가 안 가보세요. 보이기를 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눈도 알레르기 와서 가렵죠. 코도 피가 안 가봐요. 알레르기 비 오면 코가 다 막히죠. 숨 쉬는 게 괴롭죠. 힘들죠. 코는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한 쉼을 경험하려면 뭐가 가야 된다? 피가 가야 된다. 우리 몸에는 피가 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와야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데 이 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그 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근데 과거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날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그 규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키지만 사실은 그게 지키는 게 아니라 허물고 있는 거죠.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니까 엄청 막 분노하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와 진짜 쉼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그러한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진정한 쉼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어제 하던 부분은 다음 제가 하기로 하고요. 내일이나 모레 하기로 하고요. 오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음식물이든지 뭐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질문하시고 제가 아는 데까지 답해드리겠습니다. 괜찮죠? 궁금하신 거 말씀하십시오. 손 드시고. 예. 저기 온물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어떨 때 온열기를 쓰고 어떨 때 미니 온열기를 쓰고 이 컵 온열기 예. 다르잖아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혈전을 녹이는데 도움을 주지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가 되면 코가 간질간질하다. 예. 그럴 때 그 입이 그걸 사용하나요? 예. 컵으로 된 온열기는요. 네. 근육 같은데 눈 뭐 올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볼 같은 데 옆으로 넣어서 올리면 돼요. 잡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살짝 좀 하면은 약간의 압축은 될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압축은 그렇게 안 믿어도 돼요. 피부에 따라서 압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거기에 너무 그걸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 빨간 그 색에 나오는 그 적외선 자체가 혈전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빛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눈 같은 데 보면 그냥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눈 떠서 보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눈이 가렵다든지 눈에 안 좋은 그런 질병들은 다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미니 온열기는 쏙 폭폭 들어갔는데 코 요런데 이 코에도 보면 큰 이거가 안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여기 중간에 그다음 여기 아래에요. 이런 자리가 큰 온열기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미니 온열기로 하는 거예요. 전에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완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밑에 예를 들어서 입에 침이 잘 안 나오고 입맛이 없는 분은 여기다 해야 돼요. 이게 침샘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요건 뼈가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이에요. 뼈가 그렇게 삼각형. 그 안에다 하면 돼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중간에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혈전이 녹아 없어지면 침샘이 다시 돌아와요. 그 침샘이 돌아와야 입맛이 돌아와요. 아셨죠? 네. 예,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뇨 같은데, 비뇨혈 같은데, 하여튼 쏙 들어간 이런 부분입니다. 이 손목도 보면 쏙 들어간 데 있죠? 네. 이런데 중간 이런 데 있어요. 요 들어가는 부위가 꽤 있어요. 그런 부위에 니온혈을 쓴다. 그 다음에 입이 온열기는 코 안에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귀 같은 데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질염이 있죠. 냉대하증 이래가지고 뭐 고름 같은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게 차성이거든요. 이게 왜 냉대하증이 뭐냐 하면 그 못 고쳐요, 현대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좀이나 이런 게 걸려가지고 껍질이 뺏겨지고 하면 나중에 보면 얇아져가지고 뭐가 나와요? 피가 안 나오고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잖아요. 껍질이 좀 뺏겨지면. 다시 말하면 여성의 그 부분에 세포가, 겉청의 세포가, 피부 세포가 안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얇아져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기 전에 진물이 나오면서 그 진물들이 나오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투명한 묽은 가래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차석이거든요. 그 차다는 말은 피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피가 안 가니까 결국에 피부 세포가 그 층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져요. 그래서 물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입이 온열기를 간에다 넣으시면 돼요. 질 속에다. 그렇게 하면은 치료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럼 피가 잘 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질이 높잖아요. 그러면 빠르죠. 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하시죠. 예. 대상 포진에도 온열기로 하면 예, 효과가 됩니다. 있나요? 예. 온열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금방 넘어져가지고 막 타박상을 입었는데 붕붕 부었어. 유리 풀풀 나. 그 유리 나는 데다 온열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런 데는 얼음을 갖다 대야 되지. 그러니까 금방 넘어져가지고 부어있는 근육에 열이 막 뜨거운데 거다 갖다가 뜨거운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데는 냉찜질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부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온열기를 안 하는 거고 대상포진이든 암이든 다 합니다. 네. 특별히 암은 또 좋죠. 암은 필수품이에요. 그리고 암이 안 왔다 하더라도 암 예방에도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그 인체 안에서 나는 열이 거의 한 45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게 65도, 그때 65도를 맞춰도 인체는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암세포가 42도가 되면 소강 상태가 돼요. 자랄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암이 있는 분들은 여기 가지 자주 올리죠. 가지를 좀 많이 드셔. 가지가 암세포를 없애는데 아주 좋으니까. 가지하고 들깨가 아주 좋은 거예요. 들깨 있죠, 들깨. 깨속물 많이 해요, 우리가. 그 들깨로 가지를 뭉쳐서 하면 그런 것들은 아주 암을 없애는 거예요. 자, 대상포진 다 해도 됩니다. 대상포진, 단순포진 다 돼야. 하면 시원해요. 네, 시원하죠. 그리고 통증이 올 때도 아무 통증이 없으십니다. 왜 통증이 없으실까요? 그걸 하니까 순환이니까. 그래서 어떤 암 환자는 말기 암 환자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엄청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 마약을 처방받아 와서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되게 아플 때가. 특별히 이제 머리, 뼈 그런데 전이 되고 나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온열기를 하고 하면요 통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요 몰랐는데 통증이 없었는데 이제 침대를 받고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한 이틀 전에 병원에 모셨는데 병원에서 온열기 무하잖아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마약을 먹어도 통증이 오면 너무너무 통증이 와가지고 의사인데 어떻게 안락사좀 안 되냐고. 근데 우리가 갔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대. 침대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분이 그간 통증 없이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이틀 통제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만큼 어려운데 오늘 그런 통증들이 많이 감소됩니다. 순환이 되고 하면 그걸 다 감소시켜요. 또요. 예. 발톱 무좀이 예. 그게 이제 혈액 순환이 그렇죠. 완전히 되면서 예. 나아지는데 예. 이 온열기를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예, 됩니다. 온열기는 다 거기 주로 보면 혈전을 녹이잖아요. 예. 그래서 순환을 이제 복구시켜 주잖아요. 네. 그 순환이 되면 무좀이 없어지죠. 왜냐면 그 무좀 자체가 곰팡이에요. 우리가 이제 방이 있는데 앞쪽에는 해를 보니까 덜해요. 근데 뒤쪽에는 이제 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이 비 안 와버리면 곰팡이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석기 제어기도 갖다 놓고 하는데 열이 없어 그렇거든. 그런 데는 불을 떼면 되거든. 불이 따뜻하면 곰팡이가 생겨 안 생겨요?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같은 방이라 하더라도 아파트의 맨 가쪽에 그 가쪽에 그 벽은 차잖아요. 네. 아파트 맨 가쪽이니까 저 가쪽에 집이 없어. 방이 없다. 끝이야. 그 가쪽에는 차니까 네. 찬바람이 나오니까 겨울에 농 같은 걸 그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찬바람이 나오는 그 부분은 방은 따뜻한데 거기만 나중에 농을 치아보면 벽에 뭐가 있죠?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열이 잘 가면 체온이 정상적으로 가는 곳에는 곰팡이균이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손이든 발이든 이 무좀이나 습지는 다 곰팡이거든요. 이런 곰팡이가 그곳에 서식을 한다는 말은 차다 덥다. 차다. 뜨거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피가 정상적으로 못 가니까 그 부위가 피가 가는 다른 부위하고 온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곳,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발이라면 발에 무좀이 생겼어요. 근데 보통 무좀이 사이에 많이 생기잖아요. 사이에. 그래서 이제 바닥에도 다 나타나지만 발톱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기는데 땀이 이쪽에는 한 40도가 되는데 이쪽은 한 27도가 되면 물이 습기가 여기 찬다. 그러니까 무좀이 있는 자리에 수분이 맺히니까 더운가 보다. 그리고 화끈화끈거리잖아요. 네. 그 무좀이 그 때문에 화끈거린 거거든요. 더워서 화끈거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위가 차다. 근데 우리는 덥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관계된 혈점들의 온열기를 하게 되면 혈질이 묽어지면서 피가 잘 가면요. 손톱이나 발톱 무좀이 먼저 낫지 않아요. 피부의 무좀이 먼저 나요. 왜냐하면 피부는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면 바로 피부가 새롭게 창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는 금방 돌아와요. 근데 손톱이나 발톱은요. 그 단백질에 그걸 달라붙어 있던 얘들이 금방 안 떨어져요. 그럼 새로 살아나와야 돼요. 있는 개는 안 돼. 안에서 새로 살아나온 놈이 무좀에 감염이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새로 살아나온 놈을 소독을 해줘야 돼요. 목초 원액으로. 목초의 원액으로 소독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뭐 식초를 원액으로 하면 안 돼요. 식초 원액으로 하게 되면 손에 있는 뼈가 약해져요. 골다공증이 생긴다고요. 왜? 식초가 산성이잖아요. 그러면 뼈 속에 있는 가수를 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가락이나 손이나 이런 곳에 무좀이 있다고 식초 원액을 바르지 마라. 그것은 뼈를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초액으로 소독을 하면 고기만 딱 소독을 하면 균이 확대가 안 돼요. 그걸 계속 발라줘야 돼 매일. 그래가지고 한두 달 정도 걸려야 발톱이 다 살아나와요. 다 살아나오면 그때는 안 발라도 상관없죠. 끝난 거죠. 근데 병원에서 약을 먹고 바로 해보세요. 안 나요. 간만 망가져요. 무좀 피부약을 먹는 피부약은 전부 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간세포를 개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좀약이나 이런 거 먹는 것은 절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요. 감사합니다. 네. 무좀을 온열기를 할 때 어느 부위를 해야 되는지요?
그 발에 보면 발 뜨면 발에 그 자리가 있어요. 혈점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대야 돼요. 예. 발등도 보면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네.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예. 옛날 온열기 이렇게 빨간 거 눈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빛이 나오는 거. 네. 그거랑 그냥 온열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걔는 뜨겁지 않아도 열이 있습니다. 사실은 열이 있는데 피부에 바로 대버리면 화상이 입어요. 그래서 안에 약간 떨어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 빨간색이 나오는 그 부분이 평소에 생기는 혈전을 5분의 1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한 30분 하고 오후에 30분 하잖아요. 그러면 혈전이 생기는 거를 5분의 1 정도를 줄여버려요. 5분의 1밖에 안 생겨요. 그 온열기도 혈전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혈전은 얘들은 혈전을 녹이는 일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빨간 그 자체가 혈전만 녹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생기는 혈전들이 안 생기게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낮에 그걸 했잖아요. 그럼 밤에 자잖아요. 그럼 밤에 혈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음식을 더 많이 먹거나 뭐 부적절했거나 뭐 해서 잠을 많이 못 자거나 뭐 혈전이 생기는데 이런 혈전이 생기는 거를 평소보다 5분의 1밖에 안 생겨요. 그럼 5분의 4가 그만큼 감소가 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네. 됐습니까? 그럼 그게 저녁에 온열기를 하는 것보다 그걸 하는 게 더 효과가. 눈 같은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그리고 근육 같은 것도 그런 걸 하는 게 좋아요. 오래만 놓으면 됩니다. 안 떨어지게. 그것만 하면은 많이 예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불 방에 들어가 계시는 것도 그것도 혈전을 굉장히 안 생기도록 만들어요. 그 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날 하고 저녁에 자면 저녁에 혈전이 안 생긴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어요. 잠깐 먼저 하시고. 연고를 수술한 사람은 예. 그 피가 가도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연골을 수술한 인조 연골이잖아요. 네. 인조 연골은 간다고 해서 회복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나 하면 인조 연골까지도 그 주위에 뭐가 가죠? 피가 가죠. 피가 잘 가면 그 인조 연골에 살이 붙어요. 근데 그게 잘 붙어 있으면은 통증이라든가 이게 덜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따로 놀죠.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는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걸어가면 더 아파요. 안 한 것도 다 아프다고요. 그래서 그 인조 연골 자체는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위에 가는 건 다 정상으로 돌릴 수 있고 통증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 다 해요. 예를 들어 좀 시켜서는 이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빨을 뭐 충치 먹었다고 새로 임플란트 다 했는데 그게 피가 잘 가면 잇몸이 그게 붙어 있거든요. 잇몸이 붙어요. 쇠 사이로. 그런데 피가 안 가면 쇠는 쇠대로 있고 얘는 안 못 붙어요. 그러면 그게 이물질이 들어가고 아주 염증이 생기고 다 아프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가 가는 것이 인조 연골을 해놨다 하더라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단지 인조 연골은 회복되는 게 아니다. 예, 써요. 허리도 마찬가지죠. 허리 디스크나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온열기에요. 예. 시간과 온도가 있잖아요. 예. 온도가 20도, 40도, 60도. 예. 시간은 20분, 40분, 60분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온도와 시간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좋아요. 만약에 한 자리를 한다면 20분만 하면 돼요. 한 자리. 네. 근데 이제 보통 5, 6개를 하면 30분 하면 돼요. 네. 한 40분 해도 되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 적죠.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죽으면 뭐 2, 3일에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를 뭐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버리면 그 피부의 자체가 내성을 가져요. 그렇죠. 열에 대한 내성을 가져요. 그러면 피부도 탈색이 되고 탈색된 그곳에는 또 암들이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 같으면은 30분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금시 하시는 분들은 40분 해도 돼요.
한 6개짜리는. 그런데 한두 개 같으면 20분 해라. 자주 해야 되니까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요. 어떤 분은 찜질팩, 옛날에 그 핫팩을 쪄서 했잖아요. 그거 하는 것도 매일 하면요 피부 탈색이 나고 얼룩얼룩해져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면 그게 다 돌아오더라고. 어떤 분은 막 지렁이 찜질까지 해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막 덩어리가 완전히 검고 얼룩얼룩 해가지고 포범처럼 그런 문제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하고 온열을 했더니 그게 다 돌아오가지고 정상적인 피부로 싹 바뀌고 맞죠? 네. 장기인 것이. 감사합니다. 네, 또요. 주방 하시는 집사님 질문이 없어요? 음식 하시면서. 다른 분들에 대해 궁금했는데 아, 그래요. 물어봐가지고 음식을 하실 때 가지를 할 때 가지를 할 때 물론 계속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간장도 뭉치고 계속 운동해야 되지만 덜 깨고 많이 좀 하세요. 덜 깨. 암 환자가 있을 때는 쪼야. 저는 저 허리가 좀 아파서 저녁에 잘 적에 핫팩을 이렇게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줄 때 몇 분 동안 해 좋은 거예요. 핫팩을 끓여서 한다고요? 네. 여기 있어요? 네. 그 붉은 소 어떻게 해요? 온열기로 하시면 되는데. 오늘 그 무슨 저녁에 잘 때는 핫팩에다 이렇게 저기 핫팩에다가요? 네. 무슨 핫팩이에요? 고무 같은 걸로 된 이렇게 고무? 네, 물? 뜨뜻한 물 넣는 핫팩. 글쎄 그건 그냥 온열 효과죠. 온열 그냥 찜질 그냥 효과지. 네. 그냥 피부에 열을 줄 뿐이지 큰 효과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죠. 우리가 하는 그런 치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냥 뜨거운 걸 해서 좀 편하게 하게 할 뿐이지. 그걸 하고 네. 허리다가 피부 잠이 잘 와요. 그래서 그걸 자주 하셔서 그렇게 좋으면 괜찮죠. 어. 근데 이게 뭐 혈전을 넣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미국이나 러시아나 몽고 이런 쪽에 가보면 이 바닥이 온돌이 아니에요. 온돌이 아닌 게 정말 안 좋아요. 왜냐하면 차잖아요. 덩어리가 차잖아요. 근데 스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천식이나 이런 데 굉장히 해롭고 공기가 탁하고 그런데 이 뒤쪽에 덩어리 쪽에는 혈전이 많이 쌓여요. 그런데 온돌로 사용하시게 되면 덩어리 혈전이 안 쌓여요. 보통 잠을 자면 가만히 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순환이 되게 안 되거든요. 순환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곳에 혈전이 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돌로 하면 따뜻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예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온돌이 아니라 있는 혈전까지 녹이는 그런 온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저희가 하는 매트예요. 그 매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무슨 마세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이 방에 따뜻하게. 아니 그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요. 이 센트럴이 없고 바닥이 따뜻해짐에 따라서 온도가 조절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방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버리면 이거 자꾸 막 올랐다 내렸다 해가지고 네. 금방 고장이 나고 네.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 저쪽에서 해요. 사무실에서. 네. 그 방마다는 다 달라요. 오시는 분이 매일 바뀌는 게 아니라 20일 한 달씩 네.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향에 맞추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이 춥다 하면 더 올려드리고 덥다 하면 더 낮춰드리고 그런데 어느 정도 치료되면 기존적인 온도를 유지시켜드려요. 뜨거워도 안 좋고 공기가 탁해지니까 공기를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맞춰요. 그 온도를 적정한 온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시면서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나는 추운데 좀 더 올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다 조절을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또요? 예. 그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그 넘어졌을 때는 예. 이게 저기 그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암 같은 것도 염증이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암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다가 열을 가하면은 그게 괜찮은 건지. 이게 그냥 염증이 생긴 거하고 넘어져서 부은 거는 달라요. 넘어져서 부은 거는 거기에 있는 충격에 의해서 혈관이 터졌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터져 있는 그곳에다 온열기를 해버리면 피를 또 터지게 만드는 거죠. 또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열이 나고 그렇게 된 데는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열도 안 해요. 며칠 지나서 하지. 왜냐하면 그러면 좋은 피가 많이 나오게 돼요. 네. 이해하셨죠? 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예. 우리 주방에서 하시는 그 음식 중에 예. 과일 말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탄수화물 밥이나 뭐 이런 우리 주식하고 함께 예. 그걸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예. 그 말린 것은 괜찮은지 예. 그것이 첫 번째고 저희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그 질문이 나옵니다 항상. 뭐냐면 생과와 근과는 달라요. 생과와 근과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말린 과일들은 그 곡식 종류하고 드셔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과일을 잼을 만드는 거 있죠. 끓여가지고 잼을 만드는 거. 그 잼에 무슨 그 플라스틱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작은 그런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안 써요. 그런 잼을. 그래서 그 과일을 그냥 순수하게 끓여서 잼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생과는 안 돼요. 생과는 금방 변질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린 그 볶음국식이나 밥이나 빵을 드실 때 잼 또는 말린 과일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말린 과일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사과를 한 개를 말리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생각해서 드셔야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 그거 한 컵을 볶음국식을 드시고 과일 말린 걸, 감 같은 거 말린 걸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감 몇 개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것만 좀 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낮에는 아침이나 점심 때는 볶음국식을 먹을 때 근과 경과 다 돼요. 그런데 저녁에는 근과는 되는데 견과는 안 돼요. 해바라기씨라든지 아몬드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이런 건 다 안 된다고. 그런 거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저녁에는. 그게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런 단백질들이 저녁에 들어가면 위장을 빨리 비우질 않아요. 그러면 이 병도 빨리 안 낫고 건강한 사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저녁에는 위장을 내가 잠을 잘 때 위가 비워져야 되는데 단백질이 들어있으면 두부든 콩이든 똑같아요. 이런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면 위를 빨리 비우질 않아요. 그럼 내가 잠을 잘 때 위가 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안 비워졌으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일절 저녁에 먹으면 안 된다. 그럼 과일이 제일 좋죠. 과일에 단백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제일 좋죠. 그래서 다른 볶음국식하고 드실 때는 상관없어요. 말린 과일. 네, 또 하나는요. 예. 우리 밖에 나가면 네. 그 전통적으로 우리 대대로 또 많이 먹는 그 된장. 사람들이 많이 먹고 다 대대로 내려오는 예. 차가 많잖아요. 차. 예. 좋은 차들. 예. 그런 아주 굉장히 많은 차들이 종류가 많은데 예. 이 공복에 그러니까 식사와 식사 사이에 식사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사이 공복에 아니 뭐 무슨 레몬차니 뭐 있잖아요. 대추차니 예. 생강차니 뭐 종류도 아주 많은데 수없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 몸에 먹으면 안 되는 그건 술 먹는 것과 같습니다. 술을 먹는 것과 같고 뭐 하위 선지자가
나는 하위 선지자를 믿으라고 말 안 해요. 하위 선지자가 준 기별을 믿어야지. 그것이 하위 선지자가 아니라 장로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간에 성경에 일치한 내용을 주실 때는 우리는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이야기를 할 때는 수용해야지. 진리와 사람을 분간해야죠. 죄를 미워하지만 그 기별을 미워서는 안 되거든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재림교인이 아니었어 원래. 그는 감리교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침례교인이 됐죠. 그리고 침례교인일 때 선지자의 기별을 받은 거예요. 재림교회가 그때 생기지도 않았어요. 1830년대, 40년대 무슨 재림교회가 있었어요. 재림교회가 1860년대에 생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엘렌 G 화이트 재림교회 교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그거는 알려면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재림교회가 엘렌 G 화이트를 믿으라 한 적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뭘 믿어야 돼? 기별이 성경하고 일치할 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쓴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요거 써라 해가지고 받았었어요? 그런 선지자는 한 명도 없어요. 네?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적는 건 한 명도 없다고요. 그 시대와 그의 교육 수준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 가지고 그가 받은 것을 자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찬송과 찬미가가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감동을 받고 작사 작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표현 방법이 다 달라. 예수님 하나를 놔놓고도 사복음서 보면 기자들이 다 다르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다윗이 사울이 죽은 게 자살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러잖아. 다 다르다. 근데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사상과 일치한다면 또 하나님의 여러 성경과 일치한다면 그건 우리가 수용해야 되거든. 그게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근데 때로는 뭐가 있나 우리가 책을 쓰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인용하잖아요. 좋은 시를 인용할 수도 있고 설교할 때도 내 말이 아닌 성경 말고도 다른 것도 인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이선지자고 100% 자기 말이 아니에요. 좋은 글, 뭐 철로 역종 저게 아니잖아요. 인용했잖아요.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인용할 때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실제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자주 일어났던 그 여리고에서 있었던 강도 만남 그런 사건이 자꾸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인용해서 그 비유에 맞춰놓잖아요. 그것처럼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그가 전하고자 하는 주 내용이 성경하고 일치하느냐. 그럼 그걸 믿어야 돼요. 맞죠? 근데 그 하이 여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차를 마실 수 있는가. 차를 마시는 것은 술 취한 자와 같다 그랬어. 근데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그걸 또 나중에 이제 차 좀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할 거예요 따로.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 한 잔은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물이 아니에요. 물은 들어있지만 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우리 몸이 그냥 흘러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양소들을 비타민이 있는 거 다 따로따로 분리시켜야 돼요. 그럼 이걸 분리시키려면 물이 있으면 안 돼. 물부터 쫙 없애야 그 영양을 소화하는 거예요. 비타민은 단백질대로 그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따로 다 한단 말이에요. 분리를 한단 말이죠. 물에 섞여 있는 거를. 물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물을 없애야 한다고. 그런데 밥은 물이 없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쉬워. 근데 물을 다 없애야 그 다음에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면 위장을 통과해버려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밥 한 그릇하고 차 한 잔이 같아요. 사실은 밥 한 그릇 소화시키기가 쉽지 차 한 잔 소화시키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게 녹차든 홍차든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커피는 또 암을 일으키잖아요. 너무 안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에 대한 수면 호르몬을 갖다가 정상으로 바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몸에 굉장히 해로워요.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주 식사와 식사 사이 그 시간에는 5시간 간격. 그 5시간 이내에 한 잔의 차든 과일은 먹지 마라. 그건 좋은 게 아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물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라. 순수한 물 이외에는. 그 순수한 물은 괜찮아요. 여러분 물을 딱 갖다 놓고 하는 거하고 모가 말린 거를 삶아갖고 갖다 놓은 차하고 물은요 침이 안 나와요. 그거 본다고 해서. 그런데 차를 딱 보면 침이 나옵니다. 빵 냄새를 맡아도요 뭐가 작동하죠? 침이 작동하고요. 췌장액과 담낭액과 이런 액들이 다 작동을 해요. 그 차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걸 자주 먹게 되면 수시로 호출합니다. 먹을 때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뇌의 활력이 70%가 위장으로 뺏기거든요. 그때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죽죠. 머리가 다 없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머리가 서버리면 심장이 서버리거든요. 그 죽는다고요. 밤국에 바로 들어가지 말아주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고 그 사이사이에 차를 마실 때마다 우리 몸에 있는 소화기 계통의 모든 호르몬들이 작동을 해야 돼요. 담낭, 췌장, 간, 신장 이런 게 전부 작동, 갑상선까지 전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작동을 자주 하니까 고관이 되는 거죠. 병이 오는 거예요. 당뇨가 왜 와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또 뇌에 있는 그걸 다 물대로 처리하고 영양대로 다 분석해서 따로 다 분리하려고 하면 거기는 에너지가 호출이 돼야 되고 전기가 호출이 돼야 돼요. 머리에 신경과 전류가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뇌에 대한 활력을 자꾸 좀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자주 먹는 사람들이 기억력, 어떤 집중력 이런 게 떨어지면서 치매가 오는 거예요. 차를 전혀 먹지 않는 후진국들은 간식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거의 치매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즘 보면 차 잘 먹죠. 간식 잘 먹죠. 또 남자보다 여자가 치매가 많죠. 왜? 여자분들이 폐경연실하면 그냥 차도 먹는 거예요. 간식도 늘려 있으니까 냉장고 문만 열면 나오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다 머리에 기억력 장치가 다 문제가 옵니다. 또 만약에 온열기를 사서 어디가 아프다 하면 혈점을 집에 가서 어떻게 찾지? 나 그게 걱정이었어. 집에 가기 전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온열기를 팔 때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뭉뚱그려서 나와 있어요. 허리 같으면 허리 전체를 하라고 나와 있다고. 간이 안 좋으면 간 부위 전체 이쪽 안 좋으면 그쪽 부위 전체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효과가 절반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혈점 자리를 정확히 하면 거기에서 그곳에 전체 혈액이 그로 다 오거든요. 신경도 그로 다 호출이 되고 전기도 그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뜸을 할 때 소쿠리에다 소금을 깔고 뜸을 많이 나가지고 막 연기 나면 이거를 바깥으로 빼는 호수까지 다 그렇게 뜸을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지만요. 그거야말로 인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치료가 안 돼요. 뜸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뜸을 말아갖고 칩처럼 가늘게 만들어서 그다 불을 붙여서 딱 하면 자국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침 같은 작은 그 부위가 화상을 입잖아요. 자국도 없어요. 화상을 입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올까요? 적이 왔구나. 그래서 피가 다 몰려오고 신경이 전류가 다 몰려와요. 그러면 그 자리에 막혀있는 부분을 다 녹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혈액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신경과 전류에 혈액이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치료가 되지. 저기도 얼마 갖고 여기도 얼마 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면 머리만 해라. 앞쪽이면 앞쪽만 하고 뒤는 뒤쪽만, 다리는 다리 쪽만 해야지. 뼈도 하고 다리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산을 시켜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치료를 할 때 어디 치료하는지를 보시고 가셔서 내가 처방을 딱 해드리면 여기 요 자리구나. 그것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요. 시간 다 됐잖아요. 그 패치는 그 부위랑 관계없이 여러 군데 붙여도 되는 거죠? 네, 패치는 많이 붙여도 돼요. 패치가 두 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강 패치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많이 좀 활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암 환자는 그쪽으로 다 붙여야 됩니다. 강 패치를. 그 패치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용도가. 식물로 만든 작은 거 있죠? 미니원한 거. 네. 그거는요, 혈전을 녹여요. 그거는 안에 있는 걸 흡착해서 빼내는 게 아니고, 그게 36가지의 식물성 그 물질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면 마르잖아요? 그럼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다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얘들이 혈전을 녹이는 일을 하는데, 그걸 붙여놓고 온열기를 하면 더 빨리 하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혈점 자리에다가 내가 오늘 이 자리를 해. 그럼 여기다 투항을 당겨요. 그 무항. 그 무항을 딱 당겼다 놓으면 먼지 들거든요. 그게 혈전이 나오려다 못 나가요. 거기다 패치를 붙여. 그리고 거기다 온열기를 딱 하면요, 혈전을 제일 빨리 녹이는 방법이에요. 그 우리가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걸 해서 붙여놓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 다음날까지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물질이 안에 들어가서 혈전을 녹이는 일을 하고, 뭐 벌레가 물었다 그런 걸 다 없애요. 해독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벌레가 물어도 금방 괜찮아지죠. 피부병도 좋아지죠. 얼굴의 미용에도 좋아요. 하면 훨씬 피부가 고와집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큰 거 있죠. 강패치. 그거는 식물이 아니고 강물이에요. 그 강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나 하면요, 몸에 필요 없는 전류가 흐르는 걸 없애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또 전류를 넣기도 해요. 얘는요,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주로 전부 다 안에 있는 독소들을 바깥으로 협착해내는 거예요. 이 협착력이 숯의 10배가 됩니다. 숯보다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했으면 꼭 그 작근을 딱 닫아야 돼. 안 그러면 말려버리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두 가지 용도가 다르다. 그럼 그 먼지 들거나 하면은 광배치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낮에 치료할 때는 그냥 패치를 해가지고 하고, 저녁에는 광패치를 붙이면 제일 좋죠. 광패치는 시간이 한 하루 정도 쓰는 건가요? 며칠? 뭐 하루도 되고 이틀도 돼요. 그에 또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나면 제대로 떨어지니까. 두 가지 다 이 반창고가 없어요. 반창고를 하면 서랍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해서 그 용도가 다 끝나면 그냥 떨어지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됐죠? 네. 해보시면요, 담이 왔는데도 강패치를 저 담이 왔거든요. 어깨 이쪽으로 해서 왔는데 딱 붙여놨더니 괜찮아요. 금방. 보통 담으면 한 15일 정도 가는데 우리가 사회를 하면 한 일주일 가거든요. 저는 하루 만에 그냥 싹 붙어지. 그만큼 뛰어나요. 50개월에 효과가 있나요? 근육에 대한 모든 거, 뭐 염증에 대한 모든 거, 암에 대한 모든 거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50개월이 있으면은 네. 광패치랑 그냥 패치랑 어느 게 뭐 광패치가 좋죠. 광패치를 네. 그냥 전체로 작은 헤딩 페이지는 혈점에 붙이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하는 거. 그게 크잖아요. 슈페치보다 커요. 네, 이제 그만할까요?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